김성기 가평군수는 11월 25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청사진을 밝히며 지금껏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신년을 맞이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기에 평범한 일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기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6천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7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되었으며 지금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난 8월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인해 산사태, 침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시름과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 약 5,7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군의회와 협력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비 158억 8,7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해 자라섬 침수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이 회복되고 가을에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일 개방 기간에 11만 7,300여 명이 방문해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상품권은 4억 5천만 원이 소진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남양주시와 포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을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경춘국도 노선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군의회, 경기도와 협력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가평군안을 받아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라섬 북측을 통과하는 새로운 노선인 국토교통부 안으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추가 IC 설치, 북면 방향 국도 확충 등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우리 군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시설 920개소에 대해 대부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청정계곡 복원 지역 생활 SOC 공모사업에서 1등을 차지하여 도비 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자리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평석 지원 및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등 보훈 정책이 국제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가평 전투 참전국의 기념비를 가평석으로 건립하는 교류 사업으로 재외 국민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 청사진도 그렸습니다. 춘천시와 함께 관광특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북한강 유람선 사업을 위해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경기 회복으로 세해 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3,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을 통해 국도비가 추가 편성되면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이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은 내년도 군정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고 체감 경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상공인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비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평사랑 상품권을 142억 규모로 확대하고 10% 특별 할인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되는 가평 작고울시장 창업경제타운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제 위축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힘든 시기에 당분간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라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 경관 100선에 선정되고 남도 꽃정원 개방이 성공함으로써 관광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봄, 가을 남도 꽃정원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을꽃 축제 기간 동안 시가지에서 농특산물 판매 및 각종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자라섬 수변 생태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금년에 완공되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라섬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스마트 관광도시에 전략적으로 공모하고 디지털 관광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겠습니다. 둘째, 수혜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육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방정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한석봉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완공으로 육아정보 전달 체계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학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관심에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설악 다문화 종합복지관, 장애인 생활지원센터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시설 등을 더욱 확충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주택 자금 융자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금년부터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가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 재단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범하여 장학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180억을 확보한 평생학습관을 시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스템이 차근히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주민 창작예술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고 음악역 1939 공간을 활용한 음악 관련 콘텐츠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체육활동 강화를 주장해왔고 시설 확충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북면 생활체육공원을 마무리하고 설악, 조정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 전반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도시발전의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소규모 개발 공장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하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망이 양호한 설악면과 상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 입지 가능 지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 재정 여건으로 역세권 사업을 주요 도로 및 편의시설 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지금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운송업체 수익금 감소는 교통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에 대해 논의할 시점입니다.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평 공영버스 터미널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하여 장기적인 교통서비스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도한 균형 발전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상판 정목리 간 도로 개설 등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광역 도로망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평 외곽 순환도로를 내년 6월에 준공하여 도심 내 도로 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있지만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시작으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 등을 통해 4억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가에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경제 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을 조성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통해 화해류 경관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그린 정책을 지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은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생태 휴식, 물 순환, 자원 순환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발굴하여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간 생활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립장 91%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증설을 통해 처리 용량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립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소각시설 신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1.2%로 10년 전에 비해 12.8%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보급률도 9.9%가 늘었습니다. 아직 도시 지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급률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누구에게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역학조사, 입국자 추적관리 및 맞춤형 방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식률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조속히 복구토록 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지역 자율 방범단 활동 강화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에 착수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내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재난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경험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난 상황 전파와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정부 추진 과제와 군 중장기 발전 미래 비전이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후 올해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건물의 노후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매년 일정 자금을 적립하여 총 8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 스스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들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체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5년 시복마을로 시작하여 현재 아람마을로 변경한 가운데 많은 마을들이 자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청년, 노인 등 계층별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동체 역량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보다는 민생을 함께 챙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민선 7기 임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자세로 신년을 맞이하겠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국민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